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요즘 남가주 일대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한여름처럼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름에 주로 하는 활동 중에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더워지면은 뭔가 활발하게 야외 활동을 더 하게 되는 편인데요. 네, 뭐 해변 가는 것부터 해서 그렇죠. 사실 여름 휴가철 여행도 많이 가고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민들이 좀 더 밖으로 자주 나가는 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음료수도 좀 더 많이 사 마시게 되는 편이고요. 특히 코로나19에 따라서 문을 닫았던 비즈니스들도 대부분 영업을 재개함에 따라 더 많이 나갈 수 있게 됐죠. 이런 가운데 이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한 지역 언론이 주민들이 보통 여름에 잘하는 그런 활동에 관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감염 위험도는 낮음, 보통, 높음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네. 네. 자, 그 가운데서도 먼저 항공편 이용에 대한 여행에 관련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 항공기 이용은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좀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다. 네. 항공기 안에 그 공기 중 바이러스를 필터를 통해 제거한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를 보면 항공기 안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감염 가능성이 있고요. 텍사스 대학의 프레드 캠벨 박사는 코로나19 감염에 있어서 항공기가 사실 가장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항공기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좌석을 중간중간 비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좁은 밀폐된 공간 안에 여러 명이 장시간 동안 함께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뭐 공기 순환이 잘 돼서 비행기가 오히려 안전하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했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은 뭡니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뭐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은 CNN이 전한 내용인데요. 이 팔걸이나 화장실 손잡이, 좌석, 트레이 등 감염자로 인해 오염된 표면과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CNN은 가능하면 항공편을 이용해 그 여행하는 걸 추천하진 않지만 꼭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야 할 때는 하나의 긴 항공편보다는 여러 개의 짧은 항공편을 이용하도록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비행기 안에서 그 화장실을 좀 덜 이용할 수 있고요. 혹시 같은 비행기 안에 있을지도 모를 그 감염자에 대한 노출 시간을 줄일 수 있기 아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갈 때 예를 들어서 뭐 덴버 가서 갈아타고 시카고 가서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가라는 네, 네. 얘기니까. 어휴, 비행기 표값이 너무 비싼데요. 아니 비행기 표값은 아마 거의 비슷할 아, 그래요? 할까요? 이렇게 그럼- 간다 그러면은 스탑 오버 하게 되면은 아마 한꺼번에. 근데 이 비행기가 스탑 오버 하면은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야지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거랑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골치 아프네요. 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요. 뭐 팔걸이, 화장실 손잡이, 그다음에 좌석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염도가 높다고 깨끗하게 해라. 뭐 이런 뉴스는 그래서 그 뭐 전에도 이렇게 있었어요. 티슈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닦으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자, 그러면은 좌석을 고를 때도 좀 유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더 괜찮은 자리가 있어요? 네, 보통 이제 뭐 복도 쪽 앉느냐 아니면 창가 쪽 앉느냐 가운데 낀 것도 있고. 네. 근데 여기서 창가 쪽이 좀 더 낫다고 합니다. 아하, 네. 다름 아니라 그 한쪽에 벽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하. 다른 좌석에 앉는 사람들보다는 타인에 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화장실 바로 인근 좌석은 피하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위에 그 에어컨 송풍구는 닫지 말고 항상 열어두는 게 추천됩니다. 좀 추워서 만약에 그걸 닫고 싶다면 그냥 담요를 덮지 그걸 닫지 말고 열어서 바람이 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안전벨트나 여권 등 개인 소지품을 닦을 수 있는 물티슈 챙겨야 하겠는데요. 이 표백제 적신 물티슈를 지퍼백에 담아갖고 갈 경우 공병에다가 표백제 그 자체를 담는 것과 달리 교통안전국 TSA한테 뺏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아하. 물론 네. 가장 중요한 건 가능한 한 자주 손 씻거나 손 세정제 사용하는 것이고요. 다만 장갑은 오히려 손 위생 관념을 저할 수 있어서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2살 미만 어린 자녀와 함께 탈 경우에는 자녀에게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그렇게 좋진 않다, 권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안전벨트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안전벨트도 유념을 해야 되겠네요.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거니까. 네. 담요도 사실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거 날마다 안 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주의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비행기 타지 마세요. 네. 네. 자, 다시 여름 활동으로 돌아가서 해변에 가는 건 어떻습니까? 해변 가는 건 여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일단 밖에 있는 건 실내에 있는 것보다 감염 위험이 낮죠. 해변도 마찬가지로 바깥 활동이기 때문에 다른 실내 활동보다는 괜찮은 걸로 평가받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좀 가까이 붙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 주저없이 그냥 좀 떨어질 것을 대놓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피하거나 이런 식으로 공간 확보하면 해변 가는 것은 감염 위험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왜 그러면은 그 여름에 그 꽃 구경 많이 가잖아요. 가든에도 가고 널서리도 가는데 이거는 감염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건 낮음에서 보통 수준 사이였습니다. 가는 곳이 좀 넓다고 하면 이 확실히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겠지만요. 이렇게 좁게 구불구불하게 길이 나 있는 곳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 가기로 마음 먹었다면 마스크 착용하고 안전 수칙 잘 살펴보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집 수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한 여름 활동으로 지금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네, 정확하게는 이제 집 수리하기 위해서 그런 물품 파는 가게에 들르는 겁니다. 아하. 이 팬데믹 동안 집 안에 머물라는 명령에 따라서 집 수리를 스스로 하는 주민들이 늘어났고, 그래서 그 집 수리 관련 물건 판매하는 곳들이 한때 크게 북적거렸는데요. 홈디포 같은데. 네네. 줄 쭉 서서 사더라고요. 이런 업소는 전반적으로 규모가 꽤 크죠. 네네.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다른 쇼핑객들과 편안하게 거리 띄울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실내라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염 위험은 높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냥 중간 정도로 평가됐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곳에 가는 게 그래도 꺼려진다면 지금 커브사이드 픽업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네. 하라는 조언입니다. 네. 만약에 여행을 가면은 이제 호텔을 이용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호텔은 좀 어때요? 호텔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텔의 감염 위험도는 보통입니다. 아, 보통이군요. 내가 그 호텔에 가기 바로 전에 누가 머물렀는지 알 수 없고요. 모르죠. 네, 호텔 측에서 얼마나 또 깨끗하게 청소하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네. 무엇보다 객실 내 그 환기를 잘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고요. 그래서 창문 열 수 있으면 여는데 또 창문 못 여는 호텔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런 데는 이제 에어컨 틀어놔야 하겠습니다. 물론 잘 닦아야 할 표면들도 많습니다. 문 손잡이, 불 끄고 켜는 그런 스위치, 스위치, 네. 수도꼭지, 그리고 TV 리모컨까지. 만약 믿지 못한다면 역시 소독 그 물 휴지 갖고 가서 스스로 직접 닦으라고 하네요. 자, 다음은 영화관입니다. 이 영화관의 위험도를 알아보기 전에 캘리포니아주가 이동 제한령 추가 완화를 승인받은 카운티들에게 영화관을 포함한 이 가족 오락시설 오픈 권한을 부여했다는 소식부터 좀 짚고 갈까요? 네, 캘리포니아주가 어제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네. 명령 완화를 승인받은 카운티들은 오는 12일,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부터 이 영화관 오픈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승인받은 카운티는 모두 51개 카운티인데요. 네. 이곳 LA와 오렌지 카운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샌버나디노, 벤추라, 샌디에고, 리버사이드까지 이렇게 남가주 6개 카운티 모두 12일부터 오픈할 수 있다는 캘리포니아주 발표에 따를 수 있겠는데요. 단 제시된 위생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영화관 대상 코로나19 위생 지침에 따르면 그 관람객 수는 전체 수용 인원의 25% 그리고 수로는 100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시간 예약제를 마련해서 한 번에 많은 관람객들이 몰리는 것 방지해야 하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영화 관람 시 관람객들이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할 수 있도록 좌석 배치와 관련한 대책 마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좌석에는 일회용 또는 세탁이 가능한 시트 커버를 깔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앞서 카운티들에게는 위생 지침 준수하는 선에서 볼링장, 미니 골프장,
야구 타격 연습장 등 가족 오락 시설의 제한적 오픈 권한도 부여됐습니다. 네. 자, LA하고 오렌지 카운티가 영화관 오픈에 관해서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영화관의 감염 위험도는 얼마나 됩니까? 네, 영화관 하면 사실 실내고 또 2시간 넘게 보통 이렇게 한 곳에서 같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예. 흔히 생각하기에 감염 위험이 높지 않을까 하는데 보통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전해드렸듯이 일단 그 수용 인원을 전체 25% 굉장히 낮췄고요. 그래서 자리를 넓게 띄워 앉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위험이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다면 마스크 끼고 영화 보라고 합니다. 네. 그죠. 마스크는 항상 저 착용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이 네. 음식점의 감염 위험도는 어떻습니까? 역시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보통. 네, 물론 식당 업주와 매니저가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지금 준수해야 하는 그런 안전 규칙에 따라 영업하기만 한다면 사실상 음식점 안에서의 감염 위험도 그렇게 높지 않고 보통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드린 활동들을 보면 항공기 이용이 가장 이렇게 위험이 높은 위험하다.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말고는 다 그냥 보통인데요. 네, 보통이나 낮은 네.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뭐 괜찮을 듯 싶기도 한데요. 이 방송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듣고 있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텐데. 그거는 또 그렇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한국까지 무슨 뭐 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가기를 가야 되는데.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아직도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는 게 안 좋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조심해야 되죠. 네. 식당들도 말이죠. 지난 주말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저도 뭐 픽업 때문에 갔었습니다만은 손님들이 들어와서 혹시 좌석에 앉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식당 쪽에서 오픈을 하지 않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아직 그냥 투고만 해가지고 가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 대부분의 식당들이 지금 이 손님들을 안쪽에 받아서 식사 제공을 하는 곳이 별로 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LA는 아직도? 아직까지는 네, 아직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단글로 가는 미장원은요, 아직도 문을 안 여시는 게 지켜야 할 사항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그거 공부하고 있다고 아직도 문을 못 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정상되려면 뭐 25%만 손님을 받으라 그러니까 업주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25%를 받아가지고 이건 도저히 운영이 안 유지가 안 되니까 네. 차라리 투고만 계속하겠다라는 이 식당의 경우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아직도. 네, 제 주위에서도. 언제나 언제쯤이나 이 좋은 시절이 또 다시 찾아올지 정말 그러긴 말입니다. 업주분들도 힘드시겠지만은 기다리는 이 우리 소비자의 입장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